안녕하세요, 닥터비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산부인과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방광도 엄연한 비뇨기계 장기이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방광 안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보통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조금 어렵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에서 탁하고 냄새가 나거나 아랫배가 아프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광염은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잘 해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헷갈려 하시는 게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염은 방광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과민성 방광은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둘 다 소변을 자주 보는 공통된 특징은 있지만 치료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요도염, 성병균에 의한 요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방광염 중에 세균이 아니라 방광 안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른 방광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배제를 해야 방광염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소변에 염증이 많이 껴있고 소변균 배양에서 균이 자라게 됩니다. 방광염은 크게 단순 그리고 재발성으로 나뉘는데 기준은 1년에 3회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걸리면 재발성 아니면 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3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한 대장균에 의한 방광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굉장히 짧고 항문질 요도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대장균이 요도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두 번째는 성병균에 의한 방광염입니다. 질과 요도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다 성병균이 요도 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질염 자체만으로도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염은 당연히 산부인과 선생님이 봐주시지만 질염도 성병균이 아닌 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병균이 아닌 질염균이 방광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변검사만 가지고 방광염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아동이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T나 방광 내시경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드물게 요로 결석에 같이 동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통해서 결석의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항생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모노롤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노롤이라는 약은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다 비운 상태에서 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항생제가 주무시는 동안에 방광 점막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방광염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이 안 들는 경우에는 다른 3일 먹는 약, 5일 먹는 약 등등 다른 항생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오는 질환인데, 평소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원인을 잘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병균에 의한 감염은 같이 관계하시는 분의 성병균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한테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성병균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질염이 있을 때는 질염에 대한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방광염까지 같이 병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대장균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 하타고니 쪽을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염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립선 비대와는 조금 다른 게, 방광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일, 크랜베리나 디만노제라고 하는 당류의 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로 만든 영양제가 방광 점막의 면역 상태를 강화시켜줘서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유로박솜이라고 하는 약이 또 있는데, 이 약은 자주 재발하시는 분한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광 점막을 똑같이 강화시켜주는 약이고 3개월까지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유산균 제제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에 걸리는 분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방광염인지 과민성 방광인지 아니면은 정말 드물지만 간질성 방광인지
감별을 초기에 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별을 한 이후에 항생제 치료를 하던,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하던, 간질성 방광염 치료를 하던 치료의 방향은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질환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그릇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방광을 유지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튼튼한 방광을 위해서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들 닥터비 하세요.